네, 안녕하십니까. 조재영입니다. 네, 즐거운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어, 뭐, 편안하게 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대학은, 특히 이제 저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즐거운 연휴 그리고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두 번째 글로벌 마케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간단하게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과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모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투표에 대한 결과와 그리고 이 투표에 숨어 있는 저희의 하나의 어떤 진실을 한번 불편한 진실을 살펴보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일부의 수업에 대한 마무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가 9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뭐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후보가 너무 난립되어졌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어쨌든 9명의 후보가 나왔었고 오직 데이터만으로 판단을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5가지의 교육감 후보로서 매우 중요한 5가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 이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셨고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숨어있는 의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투표 결과를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컬 마케터 최고의 과정에서 선택한 우리들 만의 부산시 교육감 당선자는 바로 8번이 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저희가 이클래스 토론방을 통해서 이미 다른 분들의 의견을 봤기 때문에 제가 그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한 결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결정이 났습니다. 누가 제일 많은가요? 네, 8번 후보자가 결정이 났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실제 있었던 교육감 선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한 성함을 밝히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8번 후보자가 됐습니다. 8번 후보자가 됐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후보자가 누군가 하니 누구 분이고요. 네.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군요. 좋습니다. 대학에서도 활발하게 경력을 펼쳤던 분이 대통령 후보, 죄송합니다. 교육감으로 당선이 되셨고요. 아깝게 떨어지신 최종으로 경합을 하신 분이 2번 후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후보자가 4표, 그리고 2번 후보자가 3표로서 아슬아슬했지만 어쨌든 8번 후보자가 부산시 교육감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제가 다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모두 다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심사숙고하신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시하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5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셨지만 또 그 외에도 진심으로 교육감 후보로서 가지고 있는 자질, 경력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기준을 잘 설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한 표를 제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특히 이제 5가지 제가 선택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무상급식을 하느냐, 수능 성적을 공개하느냐,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느냐, 교원 단체 명단을 공개하느냐, 교원 평가제를 인사 보수와 연계하느냐에 대한 5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각각 제가 종합을 한 것이 이겁니다. 이거는 후보자 의견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선택은 8번 후보를 선택을 하셨지만 여기 보시면은 8번 후보자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재영 대표님은 모두 다 8번 후보자와 의견을 같이 했지만 예를 들면은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X로 표시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주요된 어떤 교육감 후보로서의 어떤 정책 중에서 많은 수가 일단 공감하는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거겠죠. 모두 이러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잘 너무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종합을 해본다면 다수의 어떤 의견을 보시면은 교장 공모제 확대에 대한 이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공표이거나 아니면 중립적 의견을 표명을 해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글로컬에서는 교장 공모제를 교사까지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우리가 김용구 대표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찬성 쪽으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퀄리티가 많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어떤 의견은 많습니다만 현재 무상급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성적 공개에 대한 부분도 대부분의 의견은 X로 표시를 많이 하셨어요. 단 이제 우리가 강태영 대표는 수능 성적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해서 동그라미를 했지만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X 또는 중립적 의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실질적으로 수능 성적을 공개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수능 성적 거의 탑 순위로 쫙 전국적 순위가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능 성적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X를 표시를 하셨군요. 자, 그 다음에 교원단체 공개. 이게 아주 이제 첨예되어졌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보수와 진보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것이 바로 요거였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교조라고 하는 이 교원단체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첨예하게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고 솔직히 이 하나를 가지고 진보냐 보수로 나누어지기도 했다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의견을 보시면 이 부분은 솔직히 조금 팽배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교원단체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는 쪽이 조금 더 많았고요. 반대 의견도 있었고 중립적 의견도 있었으며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5번째, 교원평가제 인사보수에 대한 연계 부분을 보시면 역시 이 부분도 굉장히 의견이 팽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와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매우 거의 반반씩 나누어져 있다라고 해도 다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원평가제 인사보수에 대한 연계는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었던 사항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총 9명의 부산 그 교육감 후보에 9명이 전체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우리가 5가지의 주요한 정책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우리가 성향을 보수냐 진보냐라고 우리가 평가를 낼 수 있습니다. 1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 보수로 평가를 하고 있죠. 빨간색이 많을수록 보수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노란색이 많을수록 진보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는 보시면은 모두 다 노란색으로서 대표적 진보 후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수냐 진보냐 굉장히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노란색이 조금 더 많죠. 그리고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중립적 의견을 표명함으로 인해서 이분은 솔직히 조금 색깔론이 조금 있었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진보로 잠깐 평가를 했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이 훨씬 더 많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원단체 공개에 대해서 찬성의 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이분은 보수적 성향을 가진 중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과 6번, 7번은 대표적인 보수 그리고 8번도 노란색이 조금 더 많습니다만 교원단체 공개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보수적 중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도 대표적인 보수주의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표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요. 지금 현재 무상급식은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우려를 했었던 김영구 대표님의 우려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무상급식은 매우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수능 성적 공개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재 수능 성적이 공개되어져 있어서 일종의 고등학교의 서열화는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 교장 공모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찬성을 하셨고 교원단체 공개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O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교원평가제 인사보수 연계는 수업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직히 이거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수업시간에는 솔직히 교원평가를 인사나 보수에 연계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잘못 활용되어진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대한학교에서 학생들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줬는데 오히려 학생들의 GPA가 오히려 떨어지거나 출석률도 오히려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때 수업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가장 큰 것은 학생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 대한 원래 이타주의적 생각이 돈이라고 하는 인센티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쾌감 충추로 바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학생들의 출석을 돈으로 보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는 반작용의 어떤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어졌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걸 위해서 몇 가지의 지금 신문 기사, 실질적으로 신문 기사 내용을 한번 발췌를 해왔는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이분이 결국에는 부산교육시 교육감이 되셨어요. 실질적으로요. 실질적으로 되셨습니다. 자, 부산 일보에 난 그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죠. 후보 난립의 순번 효과 결정적 영향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이 기사를 직접 찾으시기는 힘드시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우선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읽어드릴 거예요. 근데 요거 먼저 보시기 전에 요것도 한번 보시죠. 요거는 뭐냐면 역시 이제 한 부산일보에 났었던 기사 내용인데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후강 효과는 옅어지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죠. 순위 효과는 강해지고 라고 합니다. 경력보다 순번이 표심을 움직였다라고 해서요. 여기 보시면은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임혜경 후보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1위를 유지했으나 지지율은 3.5%에서 7%로 한 달 보름 새 갑절이나 올랐다. 그리고 이 신문 기사에 의하면 실제 선거에서도 순위 효과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라고 기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방송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 약 한 5분짜리의 TV 방송이었습니다. 자, 이 방송이 무슨 방송이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관람을 같이 한번 시청을 해 보도록 하시죠. 마찬가지로 추첨을. 자, 보시면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여기 투표용지 게재 순위를 결정하는 지금 주사위 뽑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후보가 지금 자신 이 주사위에 투표 용지에 게재되어질 순번이 적혀져 있어요. 자, 보세요. 왜 우아할까요? 보고 계시죠? 후보 전에 이제 당선됐어요. 자, 보시면 부산시 교육감 후보에 자, 요 분이 드디어 1위로 등극을 하십니다. 나머지 분들의 표정은 굉장히 이분 너무 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 선거운동원이 1번을 뽑자 주여라는 감탄을 내뱉자 하진영 후보가 조용히 좀 합시다 라는 신경질적인 반응이 돌아왔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뭐 의뢰연이 하시죠? 예, 특히 뭐 이렇게 꽂고 계시고요. 예, 표정이 다들 안 좋으세요. 7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히 이 부분 보세요. 막 떼시죠? 예, 신경질적인. 예. 이것도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참담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어떠세요? 예, 좀 참담하죠? 자, 제가 여기 있었던 그 부산시 신문 기사의 내용을 조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용지 게재 순위 첫 번째를 뽑은 임혜경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되면서 선거 내내 우려했던 로또 선거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 후보는 1번을 뽑고도 득표율은 전국 최저 수준인 19.98%에 그쳐, 그러니까 20%도 안 되는 지지율이었습니다. 대표성 논란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자, 당락 순위 다른 순위 효과 속 진보 약진 임 당선자는 선거 초반 유력 후보들에 묻힌 데다 공약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지만 14일 투표용지 게재 순위 추천에서 운명의 1번을 뽑은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으로 치고 오르며 결국 순위 효과의 짭짤한 수혜자가 됐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 그 밑에 내용도 쭉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하시죠. 제일 밑에 씁쓸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낙선된 후보 캠프 사이에서는 이럴 줄 알았으면 게재 순위 추천 때 선거를 끝내고 말지 뭐하러 그 큰 돈을 들여가면서 선거를 치렀는지 모르겠다는 비아냥과 자조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우리의 투표 결과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투표 결과는 8번이 당선이 됐는데요. 이분은 몇 번이었을까요? 이분이 요 1번은 아니고요. 1번 아니고요. 제가 알려드렸던 이분은 바로 7번에 해당되어지는 분이었습니다. 역시 대표적 보수. 여기 보시면은 7번 보이시죠? 7번에 보시면은 전부 다 붉은색이세요. 대표적 보수주의자의 후보로 평가가 나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교육감에서 큰 아쉽게도 큰 그런 어떤 그 경력상을 보이지는 못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운명을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계속 하고 계실까요? 네, 아닙니다. 지금은 이분이 요때 한번 부산시 교육감이 되시고요. 재선에 도전을 하셨으나 아쉽게도 재선에는 실패하시고 마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앞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가 1번을 뽑았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지만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정당 추천제 실시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교육감은 우리 흔히 말하는 어떤 정책적인, 그러니까 정치와 결국에는 연계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라고 결론이 나오면서 정당에서 추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1번 후보가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면 1번 후보 이러면 대표적인 예전에 지금은 대통령 선거에서 달라졌습니다만 1번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보수당이 우리가 집권을 하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여당이 1번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권자들이 관성적으로 투표용지 첫 번째가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집권당의 소속으로 오인을 해서 묻지마 줄 투표에 나섰다는 의혹을 피해갈 수 없다. 이게 바로 신문 기사에 났던 내용이에요. 이게 뭐 제가 했었던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오해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가 시사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선거가 로또 추첨인가?
바로 비합리적 판단의 종합 오류 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여기에는 선입견, 대조효과, 후광, 순번, 가치 기착 등 모든 것들이 우리가 들어가는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코펠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2014년도에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 내용을 보고 연구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가장 연관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로 판단되어졌습니다. 기호와 당선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서 첫 번째로 기재된, 즉 앞에 말씀드렸던 1번 후보자일 경우에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3.5포인트만큼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2014년도 코펠 연구에 의해서 증명되어졌어요. 그러나 물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유권자가 관심이 이 선거에 없으면 없을수록, 그리고 후보자가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후보자에 대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나뉘어지면 나뉘어질수록 다음과 같은, 즉 1번 후보자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대통령 후보에 있어서는 이렇게 순번만을 보고 찍는 효과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그러지 않을까를 한번 자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좀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네 발로가 썼었던 이 책, 불편하는 고객이 좋은 기업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책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좋은 소문은 17%밖에 퍼지지 않지만 나쁜 소문은 83%가 무려 전파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소문보다는 나쁜 소문에 대한 파급력은 훨씬 더 파괴적이다. 즉 4배 정도가 훨씬 더 빨리 파급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본다면 왜 항상 선거가 되어지면은 좋은 이야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전이 훨씬 더 많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지도가 높고 지명도가 높은 후보자들이 왜 선거에서 훨씬 더 유리한 것인가를 알 수 있고, 후보에 대한 단일화를 왜 그렇게 악착같이 하려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선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정치는 결국 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선거를 보면 영원한 친구는 없고 단지 영원한 이득만이 존재할 뿐이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가 경제학 속담처럼, 과연 우리 어떤 그 투표를 해야 되는 우리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그리고 시민들이 과연 우리의 이득은 과연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투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러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즉 정책적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대한민국은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의 의견을 조금 감히 드리면서 오늘 전체적인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합시다.